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0월 5일.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벌써 10월의 첫 주가 벌써 지나갔죠. 이제 하루 남았고,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도 오전 시황하고 책 내용, 제시 리버모어의 어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까요? 자, 하락.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죠. 좀 강하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하락 원인을 좀 다양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그 하락의 원인을 알 수 없고요. 하락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 역시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은 언제나 아무도 모르게 찾아온다라는 거고, 가끔 시장에서 일부 좀 저희가 이제 표현하기 약장수들이 내가 뭐라고 했냐, 그거 봐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그러지 않았냐 라는 어떤 소리를 하고는 합니다. 과거부터 시장을 오랫동안 좀 지켜본 바로서는 이 고집을 부렸던, 혹은 가끔 시장을 강하게 예측했던 주식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했었습니다. 금방 이렇게 한창 주목을 받다가 한 번에 사라져버리는, 소리 소문 없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예측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 시장이 하락한다면 내 계좌가 손실을 보고 있어도 같이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시장이 상승 중이라면 내 계좌가 손실을 보고 있어도 버텨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계좌를 시장과 연동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 계좌가 빠지는 것과 시장의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너무 겁먹지 말고, 그렇다고 내 계좌가 지금 플러스라고 자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시장이 빠지는데 나는 수익이 나고 있어 라고 절대 자만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태풍 콩레이 하나 더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마지막 태풍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하락이 이번 우리 시장의 좀 마지막 조정이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그쵸? 무의미하다라는 것, 이유를 굳이 찾지 말자라는 거고, 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시 리버모어의 어록을 할 건데, 제시 리버모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 리버모어의 어록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주제부터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서 한 번씩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오늘 아침에도 마인드셋을 한번 하고 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네. 내용을 한번 보면, 어디선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느낌은 왔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면 제대로 막아낼 수 없다. 그럴 때는 그냥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상책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덧붙인 말에, 이 투자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버스 한 번 뭐 놓쳤다고 이제 영영 떠나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련한 투자자일수록 보다 확실한 기회를 노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좀 든다면은 그건 잠재의식이 좀 보내주는 피하라는 신호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어록을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좀 와닿는 이야기죠. 제목은 이유는 나중에 알아도 된다 라는 주제입니다. 주가가 등락하는 데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왜, 무슨 까닭으로 자기가 그렇게 움직였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제시 리버모어 역시도 14살이던 그때도 주가에게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이제 나이가 든 그 이후에도 계속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의 주가가 오늘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 이유는 며칠 혹은 몇 주나 몇 달 동안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일까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면 뭐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가를 확인하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지금 일이지 내일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야 나중에 밝혀져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행동은 당장 취해야 한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주가는 당신을 두고 영영 떠나버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시 리버모어는 평생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늘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이유는 나중에 찾아도 된다라는 거. 억지로 피곤할 정도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유는 지나고 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유를 알아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현재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이유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래서 그랬구나. 근데 만약에 피하지 않고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때 이걸 알았다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에,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유는 나중에 알아도 된다. 굳이 억지로 이유를 찾을 필요 없다, 피곤하게. 그렇죠? 덧붙인 말을 보면 주식시장의 모든 움직임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 변동은 이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지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전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명령을 가져온 병사에게 그 이유를 묻거나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당장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유는 나중에 알아도 된다라는 어떤 이 어록을 오늘 하루 좀 마음속에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달려오는 기차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 이 말은 아주 레전드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말이죠. 달려오는 기차는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위대한 천재 투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라고 합니다. 위험 신호가 깜빡거리고 있음을 감지하면은 나는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며칠 뒤 모든 게 다 괜찮아지면 그때야 언제든 다시 복귀할 수 있지요. 그 덕분에 나는 걱정도 덜고 손실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가령 철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기차가 시속 60마일 속도로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당연히 철길에서 벗어나서 기차가 지나가게 하겠죠. 기차가 지나간 다음 나는 언제든지 다시 철길 위로 올라가서 철길을 따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차가 온다면 잠깐 벗어나, 그쵸? 기차를 지나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원한다면 기차가 오는 것 같으면 일단 한 발 피하고 기차가 지나가면 그때 다시 철길을 걸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시도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어떤 투기의 좀 지혜를 좀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비유인 것 같고, 그러니까 기차 시속 60마일로 와서 내 몸하고 온몸으로 내가 기차를 이길 수 없잖아요. 시장도 똑같습니다. 시장하고 맞서서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차에 부딪히면 사람이 죽어나듯이 주식도 똑같습니다. 계좌가 망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약간 뭐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나중에 회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아예 죽어버린다면, 그쵸? 그렇다면 정말 너무 속상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덧붙이는 말로는 직감적으로 다가오는 위험 신호는 늘 맞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사실 주가의 움직임에 관한 100%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할 수 없다라는 확신, 그죠? 주식시장에서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확신만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의심이 들 때는 일단은 물러나 있는 게 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꼭 생각을 하셔야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어록을 한번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주식은 건드리지 말라라는 어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투기라는 게임은 그 중심에 거스를 수 없는 엄격한 원칙은 있을 수 있지만 수학이 전부도 아니고 고정불변의 어떤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시세를 읽을 때도 단순한 산술 이상의 요소가 개입이 되는데요. 내가 주식의 움직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주가의 흐름이 이 앞서 좀 주의 깊게 관찰해 두었던 이전 어떤 궤적을 따라 움직일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이 주식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은 그 주식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을 할 수 없다면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할 수 없다면 이익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덧붙이는 말을 한번 보자면 기술적 분석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맹신은 금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유연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는 주가 어떤 티커의 움직임에만 몰두하는 어떤 대개의 티커 사냥꾼은 결국 틀리고 만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차트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보다 너무 한정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트레이더 어떤 일생을 트레이더로만 살아온 이 제시 리버모어조차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융통성이 없어서 값비싼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시 리버모어의 이제 어록 네 가지를 이제 봤고요. 요즘 시장하고 좀 어울리는 내용으로 좀 일부러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좀 마인드셋을 한번 하고, 이유를 굳이 찾지 않는, 그쵸? 이유는 나중에 찾아도 괜찮습니다. 행동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한번 좀 되새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자,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 오늘 장도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